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챗GPT 모먼트가 있었죠. 테슬라는 사이버캡 모먼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올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더 커진 모델 Y가 곧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가 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만 어제 하락했던 구글과 테슬라가 힘을 내면서 나스닥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12월 초 들면서 금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면서 그 기대감에 반등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였어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도 11월 말부터 12월 초순까지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금일 아침에 확인해 본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87.6%대로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FOMC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로서 내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건데, 일단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대에서 3.25%대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 위원들이 내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나스닥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도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뚫어냈고 23,000선을 일주일 넘게 지켜내고 있어요. 주말 산타랠리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일단 빅테크 종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 월요일장에는 테슬라와 구글이 좀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테슬라와 구글이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스닥에 대한 매수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역시 오늘도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주가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반영해 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현재 EPS 가치랑은 많이 떨어져 있죠. 언제든지 급락도 가능한 게 테슬라 주식이고, 뭐 5%, 10%대 떨어지는 것도 참 비일비재한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한 만큼 시장에서 나오는 어떠한 악재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월요일장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의 이 레포트가 큰 역할을 했었죠.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커버하는 안다 조나스가 물러난 다음에 신임 애널리스트로 앤드류 퍼코코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레포트를 내버렸어요. 자,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이러한 단기성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향후 5년 내에 이러한 광경이 굉장히 보편화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움직이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곳곳에서는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래를 만들려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이 바로 FSD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주가와의 괴리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찬스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미래 사회의 첫 번째 주자는 이 사이버 캡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챗GPT 모먼트가 당도로 해서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듯이 테슬라에게도 곧 있으면 사이버 캡 모먼트가 올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내년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주주총회 때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을 대량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사이버캡이 만들어낼 수익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미국 최대의 주식 정보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세킹 알파에서 이 사이버캡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54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사이버캡이 만들어낼 매출은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곧바로 순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킹 알파에서 계산해본 모델은요, 일단 내년 생산량을 75만 대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실제 운영 대수가 되겠어요. 75,000대만 운영이 일단 될 것으로 초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연간 5만 마일 주행을 하고 마일당 0.5불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을 할 때 내년 초기 매출을 18억 7천만 달러, 즉 1.87빌리언으로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할 경우 2030년에는 매출이 54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40억 달러면 54빌리언이 됐겠고요. 7만 5천 대를 운영했을 때 매출액이 1.87빌리언이었으니까 54빌리언을 1.87빌리언으로 나누어 주고 거기에 7만 5천 대를 곱해주면은 217만 대가 나와요. 즉 연간 54빌리언의 매출을 올리려면은 테슬라가 이 사이버캡을 217만 대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54빌리언 정도면 테슬라 연간 수익의 4배에서 5배 수준이에요. 테슬라가 연간 10빌리언에서 15빌리언 정도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사이버캡 운영만으로도 굉장히 큰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17만 대도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이 대략 양산이 되는데 연간 생산 캐파 목표가 무려 300에서 400만 대에 이르르는 거대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생산량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300에서 400만 대를 생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 217만 대밖에 운영을 못한다라는 거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2030년이 되면 못해도 500만 대 이상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2배가 되면 테슬라는 이 사이버캡만으로도 연간 100빌리언의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이퀄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이 사이버캡만으로도 현재보다 10배가 넘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평가, 기관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EPS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만약 테슬라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루머가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테슬라 모델 Y가 있고요. 옆에 테슬라 모델 Y L이 있는데 모델 Y L에 비하면 테슬라 기존 모델 Y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거의 경차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모델 Y L은 모델 X보다는 이 전장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내 공간은 더 넓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공간을 잘 뽑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한국 사람들은 팰리세이드와 같은 대형 SUV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YL이 다음 달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팔릴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중국산 모델들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 FSD가 안 된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내년 2월에서 3월 때 중국에서 FSD가 완전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실제로 중국은 FSD가 론칭한 국가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완전 승인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 경영진과 일론 머스크는 내년 2월에서 3월에 FSD가 중국에서 완전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동시에 유럽에서도 FSD가 완전히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규제와 같은 경우는 EU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EU에서 FSD를 완전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에 따라서 중국산 모델 3Y에 대한 FSD 승인도 기대가 될 수 있겠어요. 중국 역시 EU 기준에 맞춰서 자율주행이 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내년 초가 기대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중국, EU, 한국 너나 할 것 없이 테슬라의 FSD가 대규모로 확장이 되면서 충분히 테슬라에게 있어서 챗GPT 모먼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내년 3월 달에 중국, 유럽, 우리나라 모두 FSD가 완전 승인이 되고 그 다음 달인 4월 달에 사이버캡의 출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년 하반기 테슬라 주가 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트란 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의 멋진 행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